히토류가 미국 내에 반입되지 않으면 무기 생산이 스톱됩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고려 아이언이라고.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계약은 거의 최윤범 당시 법무장교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조율됐던, 그러니까 이 최윤범 회장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핵심적인 국제거래를 다루면서 이 고려 아이언과 손을 잡으면 미국의 전략광물자원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병력 119 센터 박형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려 아이언의 미국 재련소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급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발을 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3의 계급, petit bourgeoisie라고 하는 시민 계급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 근대 입헌 국가가 정립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19세기에 제국주의가 탄생을 했습니다. 왜 제국주의가 탄생을 했느냐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고 원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생산하고 원료를 반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식민지에서 원료도 반입하고 또 물건도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국주의였습니다. 이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는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양차 세계 대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사에 다시 없었던 참혹한 시절을 겪고 나서 반성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살아왔던 세계 경제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세계 질서를 유지를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떠오르는 겁니다. 중국이 자유무역의 과실을 다 따먹어서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이 어느새 넘버2로 올라섰고 또 조만간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미국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제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르죠. 떠오르는 강대국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투기디데스 함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도 그랬지만은 이거 큰일 났다. 이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이런 위기감에서 이제 세계 질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을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제 나서서 자원의 분배를 직접 결정하는 공산주의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국가 권력이 자원의 분배를 결정을 합니다. 너 이거 생산해, 너 이거 팔아, 너 이거 팔지만 너는 여기에서 생산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명령하고 조건을 지우는 그 관여의 폭이 자유주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유주의 시대는 뭐였습니까? 국가는 되도록이면은 뒤로 빠져서 그냥 룰만 제대로 정해주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나서서 할게 누구? 경제인들입니다. 이 경제인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세상의 재화,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자유무역주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가만히 너희들에게 놔둬보니까 중국이 떠올라서 우리가 망하게 생겼잖아. 국가가 직접 나서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조금 국가 자본주의 성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난 80년 동안의 질서를 뒤로하고 이 국가 자본주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토류라고 있습니다. 전략 광물 자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무역주의 시대에는 서로 거래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히토류 전략 광물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번에 관세협상에서도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물려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국이 가만 보니까 미국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히토류입니다.
전략 광물 자원을 미국에게 팔지 마 했더니 꼼짝 못했습니다. 왜? 미국의 전투기, 미사일,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히토류가 미국 내에 반입되지 않으면은 무기 생산이 스톱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니까 놀라가지고 관세 협상에서 그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고려 아이언이라고. 이 고려 아이언은 이 히토류를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원료를 반입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뭐 이런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고려 아이언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잖아요. 이 히토류 전략 광물 자원 쪽에서는 대단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언을 만들고 금은동을 만드는 뭐 그런 재련 기업인데 고려 아이언이 미국에다가 제안을 해서 중국과는 상관없이 너에게 독자적으로 이런 전략 광물을 제공할 수가 있어. 이랬더니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가능하다는 것이냐? 고려 아이언 측에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니들에게 전략 광물 자원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딜이 성사가 됐는데 이 딜의 배경에 어떤 인물과 어떤 요소가 있었기에 이렇게 급진전할 수가 있었던가 하면 고려 아이언의 최윤범 회장은 언론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뉴욕주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건너왔어요. 병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면은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이 최윤범 회장이 젊은 시절에 군에서 육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구매, 해외 계약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내의 법무장교들은 해외 쪽에 국제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윤범 회장이 육군 법무장교로 들어와서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개혁은 거의 최윤범 당시 법무장교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조율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윤범 회장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핵심적인 국제거래를 다루면서 국방 분야에서의 무기체계에 관한 어떤 감각을, 그리고 그런 감각을 토대로 고려 아이언의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제 관세 협상을 비롯해가지고 도대체 한미가 어떤 분야에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몰랐던 이 전략 광물 자원 분야에 최윤범 회장이 직접 미국 측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어필이 됐냐면은 미국의 지금은 전정부라고 하는 당시 국방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야, 이 고려 아이언과 손을 잡으면 미국의 전략 광물 자원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제안을 고려 아이언 측으로 받았던 겁니다. 최윤범 회장이 국방부에서 육군 법무장교로 근무했던 경력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딜이 가능했을까? 이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일부 어떤 비판론자들도 있고 뭐 그 득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추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딜을 제안하고 성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기여를 했느냐 이겁니다. 군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그 감각, 그 경험 이런 것이 주요해서 국제 간의 딜도 성사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는 국가끼리 대항하는 국가 자본주의의 어떤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그리고 역량을 발휘를 하려면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각, 경험, 시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군에서 복무를 하시고 또 특히 장교로 복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야를 확대시켜서 군의 전략, 군사 외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갈고 닦아서 기업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고려 아이언 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또 그런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법무법인 한중에서 제공하는 병역 119 센터 이 플랫폼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서비스도 이용을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